안녕하세요, 가진남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특히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약 2.5%의 상승이 나오면서 815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800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의 상승이 나오면서 2329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흐름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개장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체크를 해보니까 강한 약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마무리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3.5% 상승해서 다시 16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LG화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과 수급을 살펴봤을 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 원인으로는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짧게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 우량주만큼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소폭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의 주가가 12만원대에서 17만원까지 올라가던 이 구간, 비교적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조정을 보인 지난주 구간, 이 구간에서는 상승하는 구간과 달리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조금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모든 주체들이 다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어제는 300명 후반대였는데 오늘은 266명으로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조금은 긍정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지금부터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경계하되 너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3월처럼 코로나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만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말에 정점을 찍고 11월이 되면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기사는 아닌데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26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안을 의결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 많은 정치권이라든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이런 쪽에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매도가 연장할 것이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 연장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들을 말씀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한데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매도 의견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도 갑작스러운 악재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매도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함부로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남길 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 종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지, 만약에 상승할 수 있다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혹은 하락한다면 하락할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매도해라, 홀딩해라, 이런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할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가 18만 5천 원을 터치하고 나서 15만 원대까지 10% 이상의 큰 조정 구간이 발생 중이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물론 오늘은 조금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근거로 손절해야 되는지 혹은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축구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전반 5분 만에 골을 먹었어요. 실점을 했죠. 그렇다고 경기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었다고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현 상황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신경은 쓰이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마음에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면 일부 하락 구간도 발생이 되고 횡보 구간도 발생이 되고 현재 현대차처럼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구간을 인정할 줄 모른다면 항상 손실이 날 때마다 매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위가 누적되다 보면 누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PER을 한번 보시면 14.92, 약 15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PER, PBR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의미부여를 할 때는 동종 업계끼리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고평가받고 있나, 얼마나 저평가 중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지만 현재 현대차의 PER을 봤을 때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업종이 다르고 산업의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PER은 밸류에이션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과 기업들을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10배에서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내연기관 자동차로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이 더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조금씩 시각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4.92, 약 15배 수준의 PER이 적합한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대차의 PER이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 있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주가도 상승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현 시점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PER 15배가 적당한지 이 부분에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커진다면 분명히 PER과 시가총액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기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서서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인간관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하물며 한 달,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산업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종목인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방향성과 맞는 종목이라면 조금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기사를 볼게요.
2021년부터 전기차를 쏟아내는 현대차그룹이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제네시스 라인도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번개전자죠. 진짜 전기차로 붙는 진짜 승부는 2021년에 시작된다.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산업을 읽고 종목을 읽고, 그리고 그 종목이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횡보 구간도 있고 하락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게임에서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항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현대차가 추구하는 산업의 방향성과 모멘텀, 이런 것들은 올 여름에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부 횡보 구간, 하락 구간, 이런 것들만 보면서 좁은 시야로 내다볼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미래에 베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현대차의 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2022년부터 연간 3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려는 종목의 투자 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루 이틀 보고 투자를 한다, 혹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세 나는 것을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설명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있고 나는 조금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눈앞에 보이는 1%, 2%, 5%, 10% 이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려는 종목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직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